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여부를 제주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공론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 특위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항 건설 여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주민투표를 검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갈등 해결 방식과 이 정부가 좀 다르려면 또 제주 특별자치도잖아요. 제주공항은 물론 국책사업이지만 국토교통부 사업이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미 장관은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제주도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제주도였으니까. 제주도보다는 제주도민이 결정하도록. 그러니까 제주도가 어느 보시라는 방식으로 얘기예요. 할지는 제주도가 결정을 하시면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제주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최근 제주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주민투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당정 차원에서는 공론조사라든지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제 지사로서 이제 협의를 하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국토부 장관한테. 사실상 제2공항 공론화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하면서 도의회의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처리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은 임시의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고 있지만 도의원 사이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국방부가 알뜨르비 행장 대체 부지로 제2공항 부지를 확보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2008년 평화대공원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도가 알뜨르비 행장을 사용하도록 협의됐지만 국방부가 이제 와서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제2공항을 대체 부지로 확보해 공군기지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국방부는 단지 무상 양여가 곤란하다는 입장일 뿐 제2공항을 대체 부지로 언급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4.3 수형인 18명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70년 만에 누명을 벗었는데요. 추가 확인된 생존 수형인 8명이 두 번째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1948년 봄 해녀 모집 원서인 줄 알고 도장을 찍었다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됐던 김정추 할머니.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주위의 손가락질과 경찰의 감시에 평생 타지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여기 사람들한테 눈총 받을까 봐 또 그것도 두렵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냥 사상을 가졌나 이래 할까 봐 그것도 두렵고. 김할머니처럼 4.3 당시 재판을 받고 수감된 수형 생존인 8명과 그 가족들이 법원 앞에 섰습니다. 1차 재심 결과에 용기를 내 2차 재심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2차 재심에는 일반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두왕 할아버지도 함께했습니다. 능력 회복하고 어딘지 내 응어리를 풀어주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군사재판과 달리 판결문 등이 남아있는 일반 재판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할지가 이번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시 고문이 있었던 것들은 진술로서 확인됩니다. 근데 재판부가 이 진술을 얼마나 신뢰해서 당시에 고문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판을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할지가 일단 첫 번째의 쟁점이고요. 법원은 제출된 청구서를 검토한 뒤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을 나눠 재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심이 결정되면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7명은 1차 재심 결과처럼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반 재판 수형인도 처음으로 재심 재판을 받게 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저탄소 정책 실현을 위해
전기 이륜차에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부 중국산 제품에 원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 스쿠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 가격은 대당 360여만 원. 환경부와 노동부가 절반씩 보조금 230만 원을 지원하면 소비자는 130만 원만 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가. 중국에서 같은 기종의 스쿠터가 거래되는 온라인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동일 기종의 판매 가격은 1,499위안, 우리 돈으로 17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입 절차에 따른 경비를 감안하더라도 정부 보조금이 원가를 웃돌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조금은 자기네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이제 마진을 저희들한테 많이 챙겨주고 그래서 중간 마진을 많이 챙겨라. 수입 업체 측은 중국에서 거래되는 제품과 이름만 같을 뿐 국내 유통 제품은 OEM 방식으로 생산된 것이어서 원가가 훨씬 높다고 주장합니다. 수력부터 충전기 그 주요 부품들이 다 저희 한국 향에 맞게끔 개발이 별도로 돼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환경부 역시 수입 업체에서 제시한 원가 내역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보다 원가가 높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 운송비나 이제 과세 같은 것도 붙을 거고, 그리고 큰 거는 이제 AS, 국내는 또 AS가 중요하니까는 공개를 안 하겠죠. 그 자기 민간 저건데 경영 비밀일 텐데 그거를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니죠. 하지만 이륜차 업체들은 일부 부품이 다르다고 해도 원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합니다. 배터리는 지금 중국 현지 것이나 국내 내수용이나 지금 들여온 거 보면 사양이 똑같습니다. 모터 가격이 최대 10만 원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원가가.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도 수입 원가보다 높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원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받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투명하게 구체적이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가 들어간다가 아니라 어떤 항목에서 돈이 들어간다라고 정도는. 국내 스쿠터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33%. 환경을 위한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지는 않은지 원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는 양식 넙치 가격 안정을 위해 넙치 일부를 시장에서 격리합니다. 제주도는 수산물 안정기금 14억 원을 들여 도내 넙치 양식장 350여 곳에서 키우는 400에서 600g급 넙치 200톤을 올해 말까지 수매한 뒤 폐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산 양식 넙치 생산량은 지난달 기준 16,000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3% 증가한 반면 총 매출액은 1,500여억 원으로 27% 감소했습니다. 자신이 기르던 개를 차에 매달고 4km나 달린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는데 개들이 쓰러진 뒤에도 300m나 더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저녁 제주시의 한 도로. 달리는 차량 뒤에 흰색 개 2마리가 긴 줄에 묶인 채 매달려 있습니다. 목줄에서 벗어나려는 듯 힘을 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개들이 차에 매달려 끌려간 거리만 4km. 길바닥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개가 자기 힘으로 달려갈 힘을 다 잃고 줄에 질질 끌려서 매달려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핏자국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였었고. 주민 제보로 경찰에 붙잡힌 개 주인은 53살 박모 씨. 박 씨는 개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랬을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에게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개들이 쓰러진 뒤에도 300m가량을 더 주행하는 등 개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고 폭력과 음주운전 등 누번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입니다.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900여 명. 이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구 도심에 있는 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결정한 복수의 이전 후보지를 놓고 주민 투표로 선정하는 방식에 관련 지자체가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대구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제안한 주민투표 방식을 군이 거부했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어 지금. 그거는 전번에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군이 반대하면서 대구시, 경상북도, 의성군까지 4개 단체장의 합의는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한 일들이 물거품이 되면서 당장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보름 안으로 만들어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시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전지를 올해 안에 정한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이달 안에 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주민 공고를 해야 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 시도민에게 공항을 어디로 옮길지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민투표 방식과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찬반을 들었기 때문에 그 찬반을 잘 절충하고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뜻도 반영시키는 안이라면은 대승적으로 받아줄 것이라고 믿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섣부른 합의와 뒤집기를 반복하며 석 달 이상을 허송세월한 셈입니다. 군의 의성 두 지자체 간 합의는 결국 이뤄내지 못했고 중요한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주민 갈등을 키우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의 화살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저녁부터 흐려지겠고요. 성산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우량은 내일 오후까지 5에서 30mm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로 공기질 깨끗하겠고요. 당분간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가 19도, 남부와 동부가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와 남부가 23도, 북부와 동부가 2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흐리겠고 현재 기온은 대체로 19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앞바다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저녁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최저 기온이 14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노총 공공노조연맹 제주의료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불법 의료시술로 의료원의 명예를 식추시킨 김광식 원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김 원장의 불법 의료시술 사실이 드러난 데다 부실 경영과 노조 탄압을 일삼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원희룡 지사도 김광식 원장의 해임을 결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감귤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도매시장 7곳을 점검한 결과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1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2.7톤으로 대부분 당도가 10브릭스 이하인 소과였습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선과장과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주 축협 도매시장의 지난 18일 돼지고기 평균 가격은 1kg에 4,7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30.9% 하락했고
삼겹살 소매 가격도 1kg에 23,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9% 하락했습니다. 축협은 다른 지방에서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되면서 급등했던 가격이 소비 위축으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보고 소비 촉진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제주 지역 가계대출은 15조 8천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3% 늘었지만 증가율은 0.8%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 금융기관의 수신액은 29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어 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